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춥겠는데 괜찮으실까? 조금 망설이던 지수는 결국 가방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챙겨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저기요, 식사 못하신 것 같아서요. 조금 드셔보세요. 노인은 놀란 듯 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약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노인은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고 지수는 놀라 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비가 잔잔히 내리던 늦은 오후, 지수는 늘 그렇듯 무거운 어깨를 끌어안고 퇴근길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의 작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자료 정리를 하느라 눈이 시큰거렸고 상사에게 들은 이번 구조조정에 내 자리도 장담 못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지수의 삶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조용히 버티는 날들의 연속이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우산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쩐 일인지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젖은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걸 느끼며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점퍼를 입고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많이 떨리고 있었고 신발은 젖어 있었으며 얇은 비닐봉지 하나를 가슴에 안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고 노인의 존재조차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춥겠는데 괜찮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며 현실로 복귀하려 했습니다. 세상에 자신 하나도 버거운 삶 속에서 남을 챙길 여유 따위는 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떨리는 손끝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조금 망설이던 지수는 결국 가방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챙겨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 도시락은 어머니가 반찬을 담아주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일한 위로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식사 못하신 것 같아서요. 조금 드셔보세요. 노인은 놀란 듯 지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경계와 고마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고 지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한 입 한 입 음식을 넘길 때마다 얼굴에 미묘한 안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고 지수는 노인이 젖지 않도록 자신의 우산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은 짧게 지수와 노인을 바라봤지만 곧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평범하고 무심한 도시 풍경 속에서 두 사람만 조용히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약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에는 쓸쓸함과 감사를 한꺼번에 담아낸 듯한 기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노인은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고 지수는 놀라 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손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병원으로 모셔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정류장에서 뛰어나가 손을 흔들었지만 퇴근 시간이라 빈 차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벤치에 기대숨을 고르고 있었고 비는 점점 세게 쏟아졌습니다. 지수는 노인을 부축해 정류장 외곽으로 옮기며 계속해서 택시를 찾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병원 가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수의 말에 노인은 대답 대신 지수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미약한 힘에서 간신히 붙잡은 삶의 흔들림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빈 택시 한 대가 멈춰섰고 지수는 노인을 조심스레 태운 뒤 근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네온사인들이 젖은 도로에 번져 흐렸습니다. 지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걱정, 연민,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지수는 보호자 대신 서류를 작성하고 초진비로 가진 돈 20만 원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노인은 지수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오랜 세월 방황하던 사람이 잠시 안정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진 후 입원을 권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는 붙잡고 싶었지만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고마움을 표한 뒤 병원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스며든 외투와 허리 굽은 걸음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어쩐지 그 노인을 더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병원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예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겠지. 그렇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 같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 지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오는 정류장에서 우연히 도시락을 건넨 그 노인이 단 일주일 뒤 회사 앞을 뒤흔들 벤츠 행렬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침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오히려 전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난 노인이 계속 마음에 남아 밤새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맴돌았고 혹시나 어딘가에서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지수를 덮쳤습니다. 로비에는 청소 도우미들까지 모두 불려나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수의 팀장인 오 과장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직원들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오늘 VIP 방문이 있으니까 전부 준비 똑바로 하세요. 누가 오는지는 묻지도 말고. 나레이션으로만 듣는다면 단순한 일정 같았지만 회사 전체를 감도는 묘한 긴장감은 평소의 행사와는 달랐습니다. 사무실 복도 곳곳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외부 인력들이 서성이며 경호팀이라는 말이 오가는 대화를 따라 흘렀습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동료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라야,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난리야? 몰라, 언니 해외 투자그룹에서 엄청 높은 사람 온다는 소문도 있고 사장 교체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회사 전체가 뒤집혔어. 세라도 정확한 정보는 모르는 듯 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퍼지는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지수는 맡은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은 채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본 노인의 상태가 자꾸만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지수는 다시 로비 정리 작업을 돕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로비 바닥에 물자국을 닦으며 주변을 살피던 지수는
경비대장이 경호원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에스코트도 붙었다고 하니 대비하십시오. 차량 행렬. 에스코트. 지수는 문득 심장이 뛴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밤 택시에서 본 노인의 흔들리는 손과 무언가를 감춘 듯한 고요한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오후가 가까워질수록 회사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의를 이유로 직원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고 고위 임원들은 얼굴이 굳은 채로 건물 곳곳을 오갔습니다. 긴급회의가 여러 번 열렸지만 어떤 내용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흘러갔습니다. 설마 회사 인수하려는 재벌인가? 정부 사람들 아니야? 경우가 너무 심한데? 아니야, 회장이 외국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지수는 그 대화 속에 정류장 노인이라는 말이 끼어드는 걸 상상하며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우연을 계속 끌어다 붙여봐야 현실은 현실이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떨어지듯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회사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한꺼번에 유리창 앞으로 몰려들었고 누군가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도 도무지 참을 수 없어 사람들 사이로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은 회사 정문을 향해 천천히 들어오는 검은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검고 윤이 나는 벤츠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차량은 적어도 10대가 넘었고 에스코트로 보이는 차량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분일 리가. 직원들은 숨을 삼키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급히 외투를 여미고 건물 밖으로 뛰어갔고 임원들도 허둥대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가까이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의 예감은 더 크게 꿈틀거렸습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질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모든 시선이 그 한 지점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추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충격이 지수의 삶을 다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앞을 가득 메운 검은색 벤츠 행렬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모두의 시선이 한 차량의 문을 주시하며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창가에 선 채 손끝이 차갑게 식은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올 것이 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가장 먼저 내렸고 그는 주변 상황을 살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뒤쪽 차량에서 또 다른 경호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동선을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은 마치 국가 행사라도 열린 듯 바짝 긴장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수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류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전날 젖은 점퍼를 입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깔끔한 회색 울 코트를 걸친 채 의연하게 차에서 내려섰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고요했고
발걸음은 주변 경호원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한 그 모습은 지수가 알고 있던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어떤 무게를 가진 사람,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듯이 올라왔습니다. 세라가 지수의 팔을 붙잡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근데 너무 익숙한데?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릴 만큼 충격이 컸고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류장에서 본 그 노인이 어떻게 이렇게 호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을까? 전날 검진비조차 아까워하던 그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사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자신이 떠났던 자리를 다시 확인하듯 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한 의지와 결단을 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허리를 거의 직각으로 굽힌 채 노인 앞에 다가갔습니다. 대표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회장님, 그 노인이 회장님이라고? 그룹 창립주의 실종 소문으로만 들었던 인물이 바로 눈앞에 그 노인이란 말인가? 노인은 대표이사를 향해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마치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안도와 긴장,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이 겹쳐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을 못 믿는 듯 했고 또 다른 이는 표정을 잃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몸이 굳은 채 창가를 붙잡고 노인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날 병원에서 자신의 돈으로 진료를 받았던 그 사람이, 지수에게 조용히 미소를 건넸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회사에 실종된 창립 회장일 수 있었을까? 노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건물 위쪽을 향했습니다. 그 방향은 정확히 지수가 서 있는 창가 쪽이었습니다. 지수는 흠칫하며 몸을 움찔했지만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잠시였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지수의 등줄기에는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도 감사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억한다고 말하는 듯한, 그리고 곧 너를 찾겠다는 암묵적인 예고 같았습니다. 지수는 두 손으로 유리창 아래를 꽉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현실이 이상하게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다음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경호팀은 노인을 둘러싸고 회사 내부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굽신거리며 노인의 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라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 사람 혹시 아는 사이야?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지수는 대답을 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단어조차 뱉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실루엣이 회사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동안 지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수는 자신에게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도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이 분명했습니다. 정류장에서 우연히 건넨 그 도시락이 지수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소용돌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회장이라는 호칭이 로비 전체에 울린 후 회사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곳곳에서 속삭였고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린 뒤 조용히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났던 초라한 노인이 회사의 창립 회장이라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지수는 몇 번이나 모니터에 뜬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료 세라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 오과장이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 직원은 당분간 자리에서 대기하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전층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실 분위기는 한층 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인물이, 그것도 실종됐다고 알려졌던 회장이 직접 회사를 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가슴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나를 기억하진 않겠지? 그러나 직감은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건넸던 도시락의 옹기, 병원에서 건넨 20만 원, 그리고 그날 노인이 지었던 희미한 미소. 그 모든 순간이 지수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며 강한 예감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로비 쪽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사무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경호를 받으며 층을 하나씩 둘러보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서는 임원들이 바짝 붙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걸음은 느리지만 차분했고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집을 다시 찾은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몸을 빼려던 순간 회장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수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의 심장은 세게 박동했습니다. 그 시선이 자신에게 꽂힌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장은 바로 이동하지 않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지수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공기 속에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오 과장이 급하게 말했다. 사무보조팀 전부 1층으로 내려오세요. 회장님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 팀을 먼저 보시겠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했고 지수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팀원들은 차례대로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지수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회장은 이미 직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경호원들의 움직임도 한층 예민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줄지어 서서 회장의 시선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의 눈길이 직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시선을 옮기던 중 그의 걸음이 또 멈춰 섰습니다. 지수 앞이었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빛에 작은 떨림이 일렁였습니다. 대표이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혹시 이 직원에게 말씀 있으십니까? 회장은 지수에게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만난 분이죠.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숨이 멎을 듯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보며 술렁였습니다. 세라는 지수의 팔을 붙잡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언니를 아신다고?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몸이 굳어 제대로 숨조차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경호원을 향해 짧게 지시했습니다. 이 직원분 VIP룸으로 모시게. 그 명령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모든 사람의 귀에 깊게 박혔습니다. 지수는 경호원에게 조심스럽게 이끌려 로비를 떠났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크게 뜬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벗어나는 순간 지수는 자신이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장의 행적과 실종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VIP룸에서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가문을 뒤흔드는 첫 번째 폭풍이라는 사실을. VIP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와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경호원의 발걸음은 일정한 리듬으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두 손을 맞잡고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회장급 인사와 마주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자신이 도와준 노인이 그 당사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심장은 복도 끝에 가까워질수록 더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VIP룸 앞에 도착한 경호원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내부는 고급 호텔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조용한 공간이었고 회장은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한순간 지수는 전날 정류장에서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빛은 그때와는 다르게 깊고 단단했습니다. 와주셨군요. 회장은 나직하게 말했다. 지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 회장님, 저는 그냥 그때 잠시 도와드렸을 뿐인데. 회장은 손짓으로 지수를 소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회장은 마주 앉아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감사를 넘어선 설명하지 못할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정류장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장은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내게 손을 내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 말은 지수의 마음에 묘하게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회장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지수 씨라고 했죠? 지수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녀가 서명했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은 지수의 대답을 들으며 아주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지금 회사와 그리고 내 가족 안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라져 있던 동안 어떤 사람들은 내 자리를 가져가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잊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그 말에서 깊은 고독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이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곧 이 회사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 지수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묘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이기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계산 없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소.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특히 사모님께서 급히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회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굳어짐은 아주 작은 시간이었지만 지수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노, 미련, 슬픔, 그리고 오래된 상처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표이사를 들여보냈습니다. 대표이사는 지수를 힐끗 보며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경계심과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어떤 이유로 여기 계십니까? 회장은 그 질문에 부드럽지만 단단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내 곁에 둘 사람입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도록 하시오. 대표이사는 순간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충격과 불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들이쉬며 현실이 점점 무겁게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한 채 발 들여놓은 세계는 이미 평범하지 않았고 갑자기 던져진 회장의 말은 그녀를 거대한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수 씨, 잠시 여기 계시오. 끝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가 방을 나서는 순간 문틈으로 보인 그림자 하나가 지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정한 한복 위에 고급 코트를 걸친 예사롭지 않은 기품의 노부인이었습니다.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지수에게 스쳤습니다. 차갑고 매서우며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은 지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VIP룸에 혼자 남겨진 지수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섞인 묘한 압박감이 지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히 비추는 낮은 테이블 위에는 미처 마시지 않은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지수는 그 찻잔을 바라보며 자신이 상상도 못한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조용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절절한 감정이 실려 있었기에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의 아내, 사모님으로 불린 여인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지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곧이어 문이 살짝 열리고 대표이사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비웠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가장해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챙기신다고 하니 앞으로 몸가짐을 더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는 친절보다 경고의 뉘앙스가 더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표이사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왜 당신 같은 사람이 회장님 곁에 있느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이사가 나가고 나서도 지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세계에서 모르는 힘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중앙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회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회장은 손짓으로 편히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회장은 천천히 지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 회장님, 가족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회장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키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문제요. 내가 회사를 떠났던 이유도 오늘 이렇게 돌아온 이유도 전부 그 문제 때문이지. 지수는 그 말에서 무언가 무거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손을 깍지 낀 채 멀리 있는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병을 앓기 시작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소. 나를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라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과 임원이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갈등 속에서 점점 지쳐갔고 결국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모두에게 나을 거라 판단했소. 그래서 흔적을 끊고 혼자 지냈지. 그러나 회장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고요하지만 깊은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만난 그날 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간으로 대접받았소. 지수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지.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건져 올리는 기적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소. 지수는 긴장한 채 손을 조심스레 모았습니다. 부탁이요? 조만간 회사 내부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소. 회장은 잠시 멈추고 지수의 표정을 바라본 뒤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지수 씨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요.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소? 지수는 충격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일 뿐이에요. 그런 큰일을 맡을 수 있을지. 회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수의 말을 잘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했기에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소. 그 점이 내가 지수 씨를 선택한 이유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감정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과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벅찬 감정이 동시에 들썩였습니다. 그때 문이 또 한 번 열리며 사모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회장보다 먼저 지수를 향했고 그 표정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군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며 지수를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장님 곁에 왜 있는 거죠? 지수는 말문이 막혔고 두 손을 꼭 잡으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사모님은 조용히 회장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 새로 나타나는 걸 그 사람들이 가만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거대한 세력이 이미 그녀를 위협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회장은 즉각 지수의 앞에 서며 사모님을 막았습니다. 지수 씨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요. 그러나 사모님의 눈빛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지수를 향한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경고. 지수는 그 차가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회장의 귀환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버렸다는 사실을. VIP룸을 나서자마자 복도는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귀환 소식이 퍼지면서 회사 내부 곳곳에서 급하게 열린 비밀 회의들이 만들어졌고 임원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불안한 얼굴로 오갔습니다. 지수는 회장과 사모님의 뒤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들의 걸음 사이에서 흐르는 알 수 없는 냉기와 갈등의 기운이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사모님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났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말에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었소. 지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이 묘한 형국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눈길을 돌려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냉랭한 검은 눈동자 속에는 분명한 의심과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우리 가정일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무엇을 노리는 겁니까? 지수는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회장님께 작은 도움을. 그러나 사모님은 말을 끊고 날카롭게 말했다. 그 작은 도움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회장은 먼저 밖으로 걸어 나갔고 사모님은 지수를 스쳐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을 향한 눈들이 어디에 있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라기보다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임원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과 불안, 그리고 회장의 갑작스러운 귀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회장을 따라 들어서자 몇몇 임원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 직원이 왜 여기? 회장님이 직접 데리고 오셨다더라. 설마 신임 비서라도 삼으시려는 건가? 지수는 쏟아지는 시선에 숨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회장은 자리 중앙에 서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경영에 참여할 것이요.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공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일부 임원은 눈을 크게 떴고 다른 이들은 얼굴을 굳힌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회사는 이미 체제가 정돈된 상태고 회장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부사장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잦아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을 버티며 쌓인 권위가 뚜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오늘 다 들었소. 회장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무거웠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다시 못 돌아오길 바랐던 사람들,
모두 기록되어 있더군. 임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긴장했습니다. 회장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요. 그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지수의 심장은 떨어질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사모님조차 짧은 놀람의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 직원이 당신이 말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요?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 아무 데가 없이 손을 내민 사람은 그녀뿐이었소. 그리고 그 따뜻함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소. 그 말은 회장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들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지수의 존재를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지수는 갑자기 거대한 적대감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이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감정적인 판단은 위험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외부인이. 회장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수 씨는 외부인이 아니요. 내 생명을 살린 사람이요. 순간 회의실에 깊은 충격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그 말이 회장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모님은 회장을 지켜보며 얼굴에 감정이 복잡하게 뒤얽힌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구한 건 그 여직원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으로 붙들고 싶어 했던 희망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 말에는 오랜 세월 얽힌 상처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든 나는 이제 숨지 않을 것이요. 오늘부터 모든 걸 바로잡겠소. 그 순간 회의실 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의 급한 발걸음 소리, 누군가 다급히 외치는 목소리.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긴장으로 경직된 경호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을 노리고 접근한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로 보입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순간 회장과 지수를 향했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졌고 몇몇 임원은 표정 속에 감춘 적대감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제 회장과 지수 모두를 향한 공격은 시작되었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의 중심에 지수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의 혼란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경호원들이 통제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몇몇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로 밀치듯이 움직이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소동 속에서 지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회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잠시 뒤로 물러서시오. 회장이 낮게 말하자 경호원 둘이 지수를 보호하듯 양옆에 섰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엄청난 위험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경호원장이 회장에게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회장님의 행적을 미리 파악하고 사모님 측과 연계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미 확보 중입니다.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눈가에 스치는 당황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주변 임원들 역시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사모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주시했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오래 묵은 균열처럼 내면의 흔들림이 비쳐 보였습니다. 당신이 날 막으려 한 겁니까? 회장의 낮은 목소리는 전투의 칼끝처럼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사모님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다시 혼란스러워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혼란은 이미 오고 있어.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혼란이 지나야만 비로소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외면한 것들. 사모님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이 사라졌던 이유가 단순한 병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 속에는 가족 간의 무관심, 욕심, 두려움이 얽혀 있다는 것을. 회장은 다시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요.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요. 임원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수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빨리 뛰고 침착하려 해도 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감정의 파도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경호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지수 씨를 먼저 안전하게 안내하시오.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이 먼저. 그러나 회장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내가 괜찮으려면 당신이 무사해야 하오. 그 말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문장처럼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마음이 뭉클해지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경호원에게 안내되어 복도를 걷는 동안 지수는 귀에 스치는 수많은 속삭임과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을 살렸대. 회장의 신임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냐?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 가문 싸움에 끼어버린 거잖아. 그 말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고 두려움 또한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오는 정류장에서 만난 노인의 떨리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도시락을 받아들던 순간의 고마움과 따뜻함, 그리고 병원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깊은 눈빛. 지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삶을 되돌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VIP룸 근처에 도착했을 때 회장이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잠시 가족과 임원들에서 벗어나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조금 전에 단단한 경영자의 얼굴이 아니라 정류장에서 지수에게 미소를 지었던 그 따뜻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 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만난 건 내게 두 번째 기회가 온 것과 같소?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은 이어 고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 사람이요.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평생 원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오. 나도 당신을 지킬 것이고 당신도 나를 지켜줄 수 있겠소?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선택한 용기였습니다. 그렇게 회장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고 지수는 VIP룸 창가에 서서 회사 앞을 내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스며들며 젖은 도로 위에는 황금빛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작은 선행이 가져온 거대한 변화, 그리고 폭풍 같은 하루 끝에 찾아온 따뜻한 빛. 지수의 새로운 세계는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